1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이 하루에 10% 상승하고 다음날 10% 하락했습니다. 100만원은 110만원이 됐다가 다시 99만원이 됩니다. 출발점보다 1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수익률 2배를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첫날 20% 상승하면 120만원이 됩니다. 다음날 20% 하락하면 120만원은 96만원이 됩니다. 같은 시장을 따라갔는데 4만원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수익률 3배를 목표로 하는 상품이라면 더 크게 달라집니다. 첫날 30% 상승해 130만원이 되고 다음날 30% 하락하면 91만원이 됩니다. 나스닥 100은 99만원이 남았지만 3배 상품은 91만원만 남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말하는 변동성 손실입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 100의 장기 수익률을 정확히 2배와 3배로 만들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 2배, TQQQ는 하루 수익률 3배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어떤 순서로 오르고 내렸는지에 따라 장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QLD와 TQQQ를 장기 보유하면 계좌가 반드시 녹아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나스닥 100이 이틀 연속 10%씩 상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만원은 첫날 110만원이 되고 둘째 날에는 121만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2배 상품은 100만원이 120만원이 되고 다음날 다시 20% 상승하면 144만원이 됩니다. 3배 상품은 100만원이 130만원이 되고 다음날 다시 30% 상승하면 169만원이 됩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면 복리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면 복리가 계좌를 깎아먹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상품은 오래 보유하면 무조건 녹는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고 오래 보유하면 무조건 큰 돈을 번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QLD와 TQQQ가 오를 것이냐가 아닙니다. 큰 하락이 왔을 때도 현재의 비중과 투자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계좌를 실제로 무너뜨리는 첫 번째 원인은 레버리지 자체보다 지나치게 높은 비중입니다. QLD 80%와 TQQQ 20%로 시작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QLD는 40% 상승했고 TQQQ는 150% 상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처음 1억원 가운데 QLD는 8천만원, TQQQ는 2천만원이었습니다. 상승 후 QLD는 1억 1,200만원, TQQQ는 5천만원이 됩니다. 총 자산은 1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처음 20%였던 TQQQ 비중은 약 31%까지 커졌습니다. 투자자는 계좌가 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커졌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TQQQ를 더 샀으면 훨씬 많이 벌었을 텐데. 그래서 추가 투자금까지 TQQQ에 넣습니다. 처음에는 20%였던 비중이 어느 순간 30%, 4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계좌가 빠르게 커집니다. 문제는 상승장이 끝난 뒤입니다. 지금부터 똑같이 3억 원을 가진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QLD 80%, TQQQ 20%를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상승장에서 욕심이 생겨 QLD 60%와 TQQQ 40%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 큰 하락이 발생해 QLD가 50%, TQQQ가 75% 하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의 손실률은 55%입니다. 3억 원은 약 1억 3,50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계좌의 손실률은 60%입니다. 3억 원은 약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TQQQ 비중을 20% 더 높였을 뿐인데 같은 하락장에서 약 1,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3억 원이 1억 3,500만원이 된 사람과 1억 2천만원이 된 사람이 느끼는 공포는 다릅니다. 계좌가 더 크게 하락할수록 투자 원칙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QLD와 TQQQ 장기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계좌가 하락하고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좌가 빠르게 커지고 있을 때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계속 발생하면 투자자는 자신이 위험을 잘 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승장이 위험을 가려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TQQQ 비중이 커졌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추가 투자금까지 TQQQ에 넣고 비상금까지 끌어와 매수합니다. 그러다 하락장이 오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계좌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듭니다. 추가로 매수할 현금은 이미 사용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지면 손실 중인 자산을 매도해야 합니다. 결국 계좌를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변동성 손실이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비중이 커지는 것을 방치했고 투자에 사용할 수 없는 돈까지 넣었고 하락장에서 버틸 현금을 남기지 않은 구조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폭락장에서 적립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QLD와 TQQQ 투자자는 계좌가 상승할 때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반토막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번 달만 매수를 쉬자. 조금 더 하락하면 사자.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시장이 안정됐다는 사실을 모두가 확인했을 때는 가격이 이미 상당 부분 회복된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좌가 하락했을 때 적립을 멈추면 평균 매입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구간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만 계속 매수하면 비싼 가격에서 더 많은 돈을 넣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QLD와 TQQQ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큰 하락에서도 자동이체를 끄지 않을 수 있는 금액과 비중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TQQQ의 최대 비중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 비중을 20%로 정했다면 계좌가 상승해 TQQQ 비중이 25%나 30%로 커졌을 때 어떻게 할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매도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새로운 투자금을 QLD에 더 넣어 비중을 천천히 낮출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크게 초과했는데도 수익이 잘 난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레버리지 계좌와 비상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QLD나 TQQQ가 크게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기 위한 현금과 병원비나 생활비를 위한 비상금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졌을 때 투자 계좌를 팔아야 한다면 시장 전망이 아니라 개인 사정 때문에 가장 나쁜 시점에 매도하게 됩니다. 셋째, 투자 금액은 상승장에서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5월 100만원을 2년 동안 투자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 5월 70만원을 10년 동안 계속 투자하는 편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격이 아니라 비중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TQQQ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팔 필요도 없고 많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더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처음 정한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TQQQ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QLD와 TQQQ는 오래 보유한다고 자동으로 사라지는 상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을 각각 2배와 3배로 추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변동성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상승장에서 TQQQ 비중이 커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비상금까지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락장이 오자 적립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을 견디지 못해 가장 낮은 가격에서 매도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의 핵심은 가장 많이 오르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힘든 하락장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비중을 정하는 것이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